지금까지 기업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는 많이 없었죠. 금요일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 이상목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한 주간 기업들에게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한진칼 이야기를 오늘 좀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호반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꾸준하게 늘리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의 지분율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현재 호반건설 측 지분율이 약 18.46%, 그리고 조원태 회장 측이 약 19.96%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과거 KCGI 등 행동주의 펀드와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한진칼에서 또다시 경영권 분쟁 혹은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소식에 한진칼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 크게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진칼이 자사주 0.66%를 처분한다고 공시도 했고요. 물론 이제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위해서라는 설명이지만 이제 경영권 방어 목적이 아니냐라는 좀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직원도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요즘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는 한데 하필 또 이런 이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또 약간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그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증여를 하면 이제 보유한 주식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이제 의결권이 살아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분쟁 상황에서 이런 결정한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한진칼 관련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분쟁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은 가장 어떤 점들을 좀 우려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높은 가격에 진입한 주주분들은 좀 걱정들도 많으시고 실제로 이제 주가가 급락할 거라는 우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델타항공이나 그리고 산업은행이 이제 우호지분으로 남게 될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재료가 빠르게 소멸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캐스팅 보트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주가치 제고에 보다 진심인 그런 정책을 많이 내놓는 쪽으로 지지세를 보여주면서 회사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자면 주주 가치가 제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심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한진칼 소액주주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주들은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보유를 유지하거나 혹은 이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경영권 분쟁이 기업 가치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서 좀 미리 좀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향후 이제 주가 추이를 좀 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계속해서 잘 실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잠깐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 다시 돌아가 보면 네. 호반건설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하는데 자꾸 지분을 사들이고 있어요. 이 의도는 네.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뒤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속내는 이제 호반건설만 알겠지만 일단 겉으로는 기존 1년간의 이제 주식 매수 내역을 보면 꾸준하게 조금씩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주가가 미리 급등한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소액주주 이야기들로 돌아가 보면 예. 소액주주들의 힘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죠. 네네. 어떤 행동들을 좀 준비하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일단 저희 액트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경영권 분쟁이 보다 본격화되면 과거 티웨이 항공 사례처럼 이제 주주들이 액트에 결집하면서 양측의 이제 소액주주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는 이제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을 이제 좀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워낙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급등을 이제 지켜보면서 좀 소액주주분들이 이제 생각을 일단은 좀 정리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결국 향후 나올 뉴스 플로우가 중요하다 이런 맥락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 한진칼 이야기했고요. 또 최근에 포커싱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네, 이제 최근에 또 포스코 퓨처엠에서 기습 유증이 또 이제 삼성 SDI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어서 또 발생을 했습니다. 대규모요. 네, 맞습니다. 약 1조 1천억 규모이고요. 워낙 또 큰 규모인데 또 기습 유증이란 이제 또 주제가 또 나타나서 참으로 이제 소액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참 아쉬운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네. 유상증자 내용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규모가 1조 1천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짚어주신다면요. 네, 포스코 퓨처엠이 지난 13일에 약 1조 1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제 기존 발행 주식의 14.8%에 해당하는 1,148만 주를 새로 발행하는 거고요. 발행 예정가는 95,800원입니다. 회사 측은 확보한 자금을 캐나다 양극재 합작 공장 건설, 국내 공장 증설, 원재료 매입 등에 사용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번 유상증자를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소액주주분들은 해당 유상증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신가요? 일각에서는 뭐 테넌스까지 제출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액주주분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습적인 또 유상증자가 또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는 것인데 이제 갑작스러운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로 이제 기존 주주분들의 그 지분 가치가 희석될 거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실제로 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주주분들이 이번 유상증자를 기습적인 결정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소통 부재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가 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좀 살펴보니 주주분들의 성토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일부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탄원서 서명에 좀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이번 네.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가 상법 개정 전에 네. 막차 타기다 이런 네, 네. 지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예. 어떤 의미인가요? 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이제 현재 이제 국회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얼마 전에 좀 진행이 됐었고요. 또 아마 대선 이후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상법 개정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회사와 대주주의 그 이익만을 위한 결정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뭔가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목적으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이제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앞두고 일부 기업들이 법 개정 전에 빠르게 서둘러서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합병 등을 기습적인 방식으로까지 이제 지주 가치에 민감하고 이제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좀 자신들의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법 개정 전에 막차 타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대규모 유상증자 역시 좀 막차 타기 사례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소액주주들은 탄원서를 제출을 했고 향후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나요? 이제 과거 삼성 SDI와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사례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 SDI에서는 이제 트럭 시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서명 운동도 좀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대주주가 이제 그 주주들의 그 주주 배정 가격 대비해서 약 20만 원 이상 할증된 가격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주주들에게 이제 지지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제 뭐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낸다거나 하면은 좀 주주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기습 유증에 대해서 이제 소액주주분들이 대응하는 그런 방식이 계속해서 보일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 저희 액트에서도 좀 서명 운동들이 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서는 지금 서명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소액주주 행동주의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또 있을까요? 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KCGI에서 행동주의 중단 선언을 해서 또 많은 이제 소액주주분들한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대표 행동주의 펀드였던 KCGI가 갑자기 행동주의 행동을 그만하겠다라는 건 어떻게 풀이를 해봐야 될까요? 저도 사실 처음 소식을 듣고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KCGI는 과거 한진칼이나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DB하이텍 등에서 여러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펼쳐왔던 나름대로의 이제 유명한 저명한 그 행동주의 펀드였기 때문인데요. 이제 최근 보도에 따르면 KCGI가 교직원 공제회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기존의 공격적인 행동주의를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KCGI 포함해서 행동주의 펀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제 뭐 그 KCGI가 이제 기존 DB하이텍 사례에서도 보듯이 좀 뭐 행동주의 자체가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펀드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펀드 투자자이고 이제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펀드 투자자로서의 이제 직업 윤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의 만기가 있다 보니까 행동주의 펀드가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주주가 그 어떤 주주에게 명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좀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행동주의 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초심을 되살려서 행동주의 펀드로서 잘 정착했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이상목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